안녕하세요. 해빙재테크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 투자하며 늘 일종의 분기점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번에는 다르다는 말입니다. 이 말 때문에 누군가는 돈을 크게 벌고 누군가는 쪽박을 차죠. 그런데 비트코인에 대한 우려는 비트코인으로 큰 돈을 번 사람들도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비트코인 서브레딧의 한 유저가 비트코인에 대한 몇 가지 우려를 내놓은 것인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주목할 만한 타당한 우려인지 선별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투자하는 자산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는 격언을 떠올릴 수 있는 꽤 좋은 시도가 될 겁니다. 가장 큰 우려는 역시나 AI 시대와 양자 컴퓨터의 도래에 따른 비트코인 해킹 리스크입니다. 양자 컴퓨터의 기술적 어려움과는 별개로 점점 양자 컴퓨터는 가까운 미래가 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아주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그러다 보니 비트코인의 암호화 체계가 위험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우려는 사실 우리가 현재 이용 중인 전체 암호 시스템에 대한 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뚫릴 정도면 사실상 우리가 이용하는 모든 서비스의 암호가 뚫린다는 거죠. 놀랍게도 이런 우려는 거의 매년 나왔고 비트코인이 주목받게 되면서 늘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는 것은 훨씬 먼 미래의 일일 겁니다. 하지만 양자 컴퓨터가 일상에서 이용된다면 우리가 이용하는 모든 시스템이 바뀔 겁니다. 단순한 인터넷 서비스를 넘어 군사, 은행, 보안, 디지털 자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술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AI를 통한 피싱 공격입니다. 인간과 AI를 점점 더 구분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기술이 발전하나 싶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보유자가 피싱에 의해 비트코인을 스스로 빼앗기는 일이 점점 더 큰 문제가 될 겁니다. 비트코인 채굴자들과 고래들의 영향력 또한 계속해서 대두되는 모습입니다. 흔히 주식 투자자들이 말하는 이른바 세력이 비트코인에도 있어서 가격을 조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 코인마켓을 지켜보며 비트코인 가격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채굴자들과 고래들 대부분이 강력한 비트코인 지지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폭락하면 오히려 고래들은 거래를 멈춥니다. 채굴자와 고래를 혼용해서 쓰기도 하지만 사실 좀 다른 개념입니다. 하지만 둘 다 비트코인의 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가정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비트코인 불장이 어떻게 오는가를 살펴보면 됩니다. 비트코인은 하락장을 지나 완만한 상승을 보이다가 반감기를 지나면서 거래소의 유동성이 부족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 거래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강하게 튕겨오르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불장마다 이런 현상은 반복됐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고래나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의 하락을 보며 무조건 투매를 한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비트코인의 일정 수량을 홀딩하면서 올타임 하이 근처에서 매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기관 투자자들이 마켓에 들어왔죠. 그에 따라 비트코인 가격을 세력이 장난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커졌습니다. 저는 이런 우려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미 비트코인 시총이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수준은 넘어섰습니다. 더구나 비트코인 현물 ETF로의 자금 유출입은 아직까지 비트코인 가격을 흔드는 요인이 못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비트코인 가격의 등락에 따라 결과적으로 ETF에서 자금 유출입이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놀랍게도 후행지표처럼 움직이죠. 주식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는 코인마켓이 선행지표가 되는 겁니다. 4년마다 줄어드는 비트코인 채굴량의 감소도 여전히 우려입니다.
채굴자들에게 채산성이라는 단어는 늘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한때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면서 채굴자들이 손실을 감수하며 채굴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런데 2009년 비트코인이 탄생한 이래 비트코인은 막대한 부를 안겨다 주었습니다. 물론 소규모 채굴장들은 문을 많이 닫기도 했지만 줄어든 채굴량보다 훨씬 더 크게 가격이 올랐습니다. 2024년 4월 20일 반감기로 채굴자 보상은 3.125BTC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채산성은 플러스죠. 비트코인이 제로에 가까운 가치에서 1억 원을 넘어서기까지 했지만 기대는 여전합니다.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이번 사이클에서 2, 3억 원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까지 가격이 꾸준히 상승한 자산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채굴자들은 채굴만으로 사업을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거래 수수료를 통해서도 수익을 내고 있죠. 다만 그 수익이 채굴에 비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 BRC20 사건이 터지면서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NFT가 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 전송에만 사용되라고 만들어진 네트워크에서 이미지가 오갔습니다. 당연히 네트워크는 마비가 되었습니다. 급기야 블록 생성이 멈추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비트코인 보수주의자들은 네트워크에서의 NFT 발행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엄청나게 늘어난 트래픽으로 정작 이익을 본 사람들은 채굴자들이었습니다.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네트워크 수수료가 수익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채굴량이 줄어들어도 상승하는 가격과 네트워크 수수료가 채굴자들의 생태계 지속을 이끌 겁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이 처한 위험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미 훨씬 과거부터 우리가 우려했던 문제들을 똑같이 걱정했던 투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대부분은 해결책을 찾았죠. 답을 모른다면 우리만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비트코인은 이미 그런 수많은 의심을 딛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더 강할 수 있었던 거죠. 또 계속해서 변화하는 환경이 비트코인의 내러티브를 현실에 맞게 진화시켜줍니다. 결국 비트코인에 대한 걱정으로 투자를 미루는 것은 부자 되는 시기를 늦출 뿐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상 더보기란에 보시면 거래 수수료 50% 할인과 페이백 10%를 받을 수 있는 탭비트 거래소 가입 링크와 공식 텔레그램 방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